회장님 손녀가 둘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마대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실 안에는 산소호흡기 소리만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얼굴은 분명 마서린이었습니다. 마대창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실 창가에 서 있는 여자. 그녀 역시 마서린 얼굴이었습니다. 마대창은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 눈이 잘못된 거냐? 그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잠깐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가짜입니다. 마대창 눈썹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그 여자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마서린이 아닙니다. 잠깐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장미입니다. 마대창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비밀을 보고 들어온 사람이지만 지금 상황은 도저히 계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라. 마대창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오장미는 병상 위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저 애가 진짜 마서린입니다. 오장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쌍둥이 언니입니다. 마대창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쌍둥이? 네. 오장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다른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마대창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오장미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낮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압니다. 마대창이 물었습니다. 뭐냐? 오장미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제가 살아있으면 누군가의 인생이 끝나니까요. 마대창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상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 사고는? 오장미가 대답했습니다. 저를 죽이려던 겁니다. 마대창 시선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누가? 오장미 입술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최화영입니다. 그 이름이 병실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마대창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확신 있느냐? 오장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럭이 저를 향해 왔습니다. 그리고 병상을 바라봤습니다. 저 애가 대신 맞았습니다. 마대창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 다른 사람은 아느냐? 오장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만 아십니다. 마대창 눈빛이 조금 변했습니다. 최화영은 모르고. 오장미는 짧게 웃었습니다. 직접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넘겼습니다. 귀 뒤.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문신입니다. 마대창 눈동자가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 여자가 확인했는데도 몰랐다는 거냐? 네. 오장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마대창은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병실 옮기겠다. 오장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호도 붙인다. 오장미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대창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둬라.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싸움은 가족 싸움 아니다. 전쟁이다. 오장미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이 싸움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3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끌어올리는 싸움이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시각. 드림호텔 대표실. 최화영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 비서. 네 대표님. 최화영은 서류를 두드렸습니다. 누가 내 미팅 자료 건드렸는지 찾았어? 아직입니다. 최화영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회사 안에 있어.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발밑 파는 놈. 잠깐 생각하던 최화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진홍주겠지. 최화영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기 집에서 웃고 있는 딸이 진짜 마서린이 아니라 자기가 죽이려 했던 여자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 밤 강백호 사무실. 진홍주는 USB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강 변호사님. 강백호가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진홍주는 낮게 말했습니다. 살인 증거입니다. 강백호 눈빛이 변했습니다. 누구 겁니까? 진홍주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최 대표요. 그 순간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USB 안에 들어있는 진실이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마대창 집안 30년 역사를 무너뜨릴 폭탄이라는 걸요. 최화영은 창가에 서서 드림호텔 정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깐 바라보다가 입술을 비틀었어요. 이상하네. 대표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최화영은 혼잣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가 계속 내 일을 건드리고 있어. 최근 들어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주얼리 런칭 계약이 어긋났고 미팅 자료가 뒤집혔고 회사 내부 이야기가 자꾸 밖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최화영은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회사 아니다. 그리고 바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이 비서. 잠시 후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네, 대표님. 최화영은 의자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진홍주 동선 확인했어? 비서는 태블릿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오전 외부 미팅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법무팀 쪽. 최화영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요즘 며칠. 비서는 잠깐 멈췄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화영은 비서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홍주 요즘 눈빛이 달라. 비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혹시 무슨 문제라도? 최화영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따뜻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문제.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발밑 파는 놈 찾는 중이야. 비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최화영이 저렇게 말할 때는 이미 누군가를 범인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니까요. 비서가 나가자 최화영은 의자를 돌려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진홍주. 최화영은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애가 제일 수상해. 그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 바로 옆에서 살고 있는 딸이 마설인이 아니라 오장미라는 사실을요. 같은 시각 강백호 사무실. USB가 컴퓨터에 꽂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진홍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백호가 파일을 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 파일. 친자 확인서. 강백호 눈썹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 파일. 음성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그 애는 살려두면 안 돼.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진홍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목소리입니다. 강백호 표정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녹음 속에서 다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고처럼 만들면 돼. 강백호 사무실 안에는 USB에서 흘러나온 녹음 파일의 여운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스피커에서는 이미 소리가 멈췄지만 방 안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강백호는 한동안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에 몸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이거 단순한 사고가 아니네요. 진홍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꽉 쥔 채로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강백호는 녹음 파일 재생창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자 목소리, 사고처럼 만들라는 지시, 그리고 짧은 침묵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복길 사고가 계획된 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진홍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목소리 맞습니까? 강백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로 끝내면 안 됩니다. 증거는 더 필요합니다. 진홍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USB 안에 다른 파일도 있습니다. 강백호가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 폴더가 열렸습니다. 친자 확인서. 강백호 눈썹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이건. 진홍주는 낮게 말했습니다. 마설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백호는 문서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시선을 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거 이상합니다. 왜요? 강백호는 모니터를 다시 가리켰습니다. 검사 기록이 2번입니다.
진홍주는 놀란 눈으로 화면을 봤습니다. 2번이요? 강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사람 이름으로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잠깐 침묵. 그리고 강백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 이 기록을 숨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진홍주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강백호는 말을 끊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기까지 몇 초. 마대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변호사인가? 강백호는 바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확인할 게 있습니다. 마대창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뭔가 나온 건가? 강백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복길 사고 관련 녹음입니다. 잠깐 침묵이 흐른 뒤 마대창이 물었습니다. 누구 목소리인가? 강백호는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화영 대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초 뒤 마대창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파일 나에게도 보내게.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강백호는 진홍주를 바라봤습니다. 회사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낮게 덧붙였습니다. 집안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시각, 마대창 회장실. 마대창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장민은 책상 앞에 서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대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백호가 녹음 파일을 찾았다. 오장미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녹음이요? 마대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복길 사고. 오장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화영입니까? 마대창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오장미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시작이네요. 마대창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강백호 사무실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USB 파일들이 그대로 떠 있었고 강백호는 의자에 앉은 채 손가락으로 책상을 천천히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 공기는 조용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진홍주는 소파 끝에 앉아 강백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녹음 파일과 문서들을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잠깐의 정적 끝에 강백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 생각보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진홍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래됐다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강백호는 모니터 화면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최소 30년. 진홍주 표정이 굳었습니다. 30년이요? 강백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에는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드림호텔 건물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건 일부일 뿐입니다. 녹음 하나, 기록 하나 이런 것들은 시작에 가깝습니다. 진홍주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걸까요? 강백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진홍주 표정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지금 움직이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강백호는 다시 책상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USB를 천천히 뽑아 손에 쥐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강백호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우선 자료는 제가 따로 보관하겠습니다. 이건 누군가에게 바로 들키면 안 됩니다. 진홍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강백호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강백호는 화면을 확인한 뒤 잠깐 멈췄습니다. 진홍주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강백호는 화면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대표님 쪽입니까? 강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홍주 팀장 동선 확인하고 있다는 연락입니다. 진홍주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벌써요? 강백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잠깐 생각한 뒤 덧붙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같은 시각, 드림호텔 대표실. 창밖 야경을 바라보던 그녀의 표정은 평소처럼 여유로워 보였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이강혁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최화영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말해. 이강혁은 준비해온 자료를 내려놓았습니다. 최근 회사 내부 연락 기록 정리했습니다. 최화영은 그제야 시선을 돌렸습니다. 자료를 천천히 넘기던 최화영의 손이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강백호. 이강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진홍주 팀장과 만났습니다. 최화영은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이강혁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따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최화영은 잠깐 생각하다가 웃었습니다. 이제 그림이 보이네. 최화영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진홍주가 자료 넘기고 강백호가 움직인다. 이강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화영은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상태였습니다. 괜찮아. 최화영은 다시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곧 끝날 거니까.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잊은 모양이네. 밤이 깊어갈수록 마대창의 집은 오히려 더 조용해졌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불이 거의 꺼져 있었고 긴 복도를 따라 희미한 조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집 안에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오장민은 자신의 방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마설인이었지만 머릿속은 전혀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진 일들이 너무 빠르게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마대창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힌 순간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바로 이 집 안에 있었습니다. 최화영. 오장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직은 모른다. 그때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장민은 바로 표정을 바꿨습니다. 생각하던 얼굴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보여왔던 마설인의 무심한 표정으로요.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최화영이었습니다. 아직 안 잤어? 오장민은 창가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최화영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너 좀 이상해. 오장민은 미묘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최화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보다 조용해졌어.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장민은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회사가 바빠서 그런 거 아니고. 최화영은 그 말을 듣고 잠깐 웃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회사 얘기 나와서 말인데. 오장민은 아무 말 없이 바라봤습니다. 최화영은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며 말했습니다. 요즘 누가 내 일을 건드리고 있어. 오장민은 눈썹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건드린다고? 최화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진홍주. 오장민은 고개를 조금 기울였습니다. 홍주. 최화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백호랑 붙었어. 그리고 최화영이 덧붙였습니다. 둘이 같이 움직이고 있어. 오장민은 잠깐 생각하는 표정을 만들었습니다. 증거는 있고. 최화영은 피식 웃었습니다. 아직.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잡혀. 오장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화영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괜히 회사 쪽 신경 쓰지 마. 최화영은 문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처리할 거니까. 같은 시각, 강백호 사무실. 강백호는 책상 위에 USB를 올려놓은 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진홍주는 이미 돌아간 뒤였고 사무실에는 혼자였습니다. 강백호는 천천히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고처럼 만들면 돼. 파일이 끝났습니다. 강백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화영. 그는 다시 의자에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하나로 끝나진 않겠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정숙희였습니다. 강백호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백호야. 강백호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리고 정숙희가 말했습니다. 나 기억이 조금 났어. 강백호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무슨 기억이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 일이야. 그 순간 강백호는 직감했습니다.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퍼즐이 곧 하나로 맞춰질지도 모른다는 걸요. 그리고 그 퍼즐의 중심에는 최화영과 마동석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백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잠깐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정숙희의 숨소리가 잠깐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집이야 혼자 있어. 강백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그는 책상 위 USB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잠깐 손에 쥔 뒤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자료가 밖으로 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강백호는 사무실 불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머릿속 생각은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사건, 마동석 실종, 오복길 사고, 그리고 최화영. 지금까지 따로 보이던 이름들이 점점 같은 방향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마대창의 집에서는 또 다른 조용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거실 조명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마대창은 소파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마동석이 웃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장미였습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마설인이었지만 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마대창은 사진을 내려놓으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안 잤나? 오장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이 많아서요. 마대창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다. 잠깐 침묵이 흐른 뒤 마대창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일 다시 찾아봐야 한다. 오장미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마동석 사건 말입니까? 마대창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포기한 게 실수였다. 오장미는 잠깐 시선을 내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마대창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간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확실했습니다. 오장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마대창은 잠깐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희의 집 안 공기는 조금 전보다 더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강백호는 소파 앞에 서 있었고 정숙희는 여전히 손을 꽉 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강백호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날 이후에 또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정숙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더 이어질지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초 뒤 그녀의 눈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있어. 강백호 숨이 멎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정숙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분명한 공포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 여자 혼자가 아니었어. 강백호 눈썹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누가 더 있었습니까? 정숙희는 손을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남자였어. 키가 큰 남자. 강백호는 숨을 죽였습니다. 얼굴 기억납니까? 정숙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은 안 보여 그런데. 그리고 정숙희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차 문을 열었어. 강백호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럼. 정숙희는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동석 씨를 그 차에 태웠어. 거실 안 공기가 완전히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강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종이라고만 생각했던 사건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강백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숙희가 바라봤습니다. 그날 채화영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숙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강백호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끝났다고요? 정숙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아무도 모를 거라고. 강백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30년 전 사건은 단순한 다툼도 사고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마동석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채화영이었습니다. 강백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정숙희가 바라봤습니다. 이 일 이제 끝까지 가겠습니다. 정숙희 눈에 눈물이 조금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저으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시각, 마대창의 집. 마대창은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마동석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오장미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마대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오장미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대창 눈이 좁아졌습니다. 무슨 일이지? 오장미는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마서린이 잠깐 눈을 떴습니다. 마대창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오장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오장미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애가 한 말을 들었습니다. 마대창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했지? 오장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엄마가 그랬어. 마대창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오장미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차 밀어.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마대창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확실한가? 오장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대창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 충분하다. 오장미가 바라봤습니다. 마대창은 사진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잠깐 숨을 고른 뒤 덧붙였습니다. 채화영을 부르겠다. 오장미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회장님. 마대창은 낮게 말했습니다. 30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이제 끝낸다. 같은 시각, 드림호텔 대표실. 채화영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강혁이었습니다. 대표님. 채화영이 말했습니다. 말해. 이강혁이 짧게 보고했습니다. 마대창 회장 내일 아침 회의 소집했습니다. 채화영 눈이 잠깐 멈췄습니다. 나도. 예. 그리고 채화영이 웃었습니다. 그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채화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움직이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그 회의가 단순한 경영회의가 아니라 자신의 30년 비밀이 드러나는 자리가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세 사람이 동시에 서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강백호, 오장미, 그리고 마대창. 채화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